예, 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컴퓨터 개론 엑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 범위 지정하는 거, 그 이동과 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이동, 복사, 이동은 move라고 그랬고요. 복사는 copy라고 했죠. 그때 사용된 단축키가 뭐가 있었죠? 복사하기가 컨트롤 C, 붙여넣기가 컨트롤 V. 그리고 잘라내기, 이동은 잘라내기죠. 컨트롤 X, 컨트롤 V였죠. 그리고 이렇게 실행된 내용을 취소할 때는 컨트롤 Z를 눌렀고요. 또 범위를 지정할 때 편하게 쓰는 게 또 뭐가 있었죠? 범위 지정에 뭐가 있었더라?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가 있어가지고 범위를 지정을 할 때 인접한 셀을 크게 잡을 때냐, 아니면 인접하지 않은 셀이나 행이나 열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구분해서 그 기능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예, 그런 사항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시간 그거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뭐 지금 하는 기능도 많이 이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기능들은 전반적으로 다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숨겨진 기능이라기보다는 늘 쓰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을 겁니다. 새로운 기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 확인하면서 봐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번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주로 찾기와 바꾸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바꾸기. 예, 찾기, 바꾸기는 모르면은 그냥 찾으면 됩니다. 그 큰 슈트를 싣고 다니면서, 이게 유수봉이 어딨나 찾는 거고요. 알면은 뭐, 딱 이 길을 한 방에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바꾸기라는 거는 이미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걸 교체, 뭐 리프레이스 시키는 거거든요. 수정하는 거. 바꾸기죠. 그냥 바꾸는 거죠. 기존 걸 지워버리고 새로운 걸 집어넣는 그런 요령입니다. 이거 할 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일반적인 기능 써도 되고요. 아니면 특수 기능까지 쓰게 되면 또 세밀하게 숨겨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보다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찾기와 바꾸기는 어떻게 보면 이 바꾸기 작업은 대상을 찾은 다음에 수행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찾기와 바꾸기는 늘 붙어 다닙니다. 이 내용을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데이터 이동과 복사로 되어 있는데 그때 뭐 사용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맞춤법 검사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데 여기 데이터 사람이 또 입력하다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내부에 자체적인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오류인 걸 체크해 준다는 거죠. 그거 사용하는 법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가 커피 음료 이름을 쭉 집어넣습니다.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페라떼, 마키아토. 아니, 여러분 넣고 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맞춤법 검사를 딱 누르게 되면 그 중에 틀린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틀린 단어가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아메리카노 말 없어.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는 사용 중에 오타가 나는 거죠. 아메리카노인데 아메리카노 뭐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했을 경우 사전에 등록된 유사한 단어를 추천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내용은 메뉴상의 검토, 이것을 이제 대상을 선택하고 맞춤법 검사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 검토에 들어가 보면 맞춤법 검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버튼이 이거 누르고 들어간다는 소리는 자주 쓰지 않는 기능이라는 거,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건너뛰기 또는 그 말이 자주 쓰이는 거고, 나 나중에 이거 오타 나는 걸 좀 잡고 싶어. 한글도 그렇지만 영어 단어일 땐 특히 실수할 그 위험이 높잖아요. 자동을 추천할 때도 활용이 되니까 그럴 때 사용하라는 겁니다. 검토해서 맞춤법 검사를 누르게 되면 지금 작성하는 워크시트 안에 얘가 가지고 있는 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검사해서 잘못된 글씨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아메리카노라고 입력을 했는데, 어메리카노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해서 언어 교정 그룹에서 맞춤법 검사를 딱 클릭하게 되면 틀린 글씨 집어넣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창이 제시가 됩니다. 너 지금 이거 놓는데 이거 사전에 없어. 내가 사전을 뒤져봤더니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걸로 대체할 생각이 없니? 왜 이걸 여기서 얘기하냐고 그러면 찾기 바꾸기 기능이잖아요. 틀린 걸 찾아서 바꿔주는 기능인데 자동으로 수행되는 기능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정을 했죠. 한번 건너뛸 건지 아니면 바꿀 건지 아니면 이거 말고 이런 게 있으면 모두 다 바꿀 건지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싹 다 바꾸기 작업이 수행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라는 거. 자체적으로 맞춤법 검사 사전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고요. 오늘 사전에 추가할 수 있죠. 여기서 어디 있냐 사전 추가 누르게 되면
새로운 용어들이 자꾸 생겨 나오는 거고요. 국가별로 또 다른 용어,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이럴 때 쓰라는 거고요. 또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할 수 있는 입력 오류, 오타 잡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넣어놓은 겁니다.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찾기와 바꾸기. 찾기와 바꾸기. 찾기는 워크시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뭘 찾을까요? 텍스트? 값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봐. 수식은 어떠죠? 수식도 때에 따라서는 하면서 봐. 이 셀을 특정한 셀에 있는 값을 먼저 우리가 할인율 적용하는 거 이런 거 있었었잖아요. 할인율이 30%일 때 원래 가격은 얼마인데 얼마에 팔아라 계산하는 거 있었었죠. 그런 거 처리할 때 보면 할인율을 갖다 쓴 시기 어디지 어느 셀에서 이 할인율을 갖다 썼을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찾기 기능은 텍스트, 값 또는 수식 모든 곳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곳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부터 할 거니까요. 그래서 홈 버튼에 보면 리본에서 보면 편집 그룹에 들어 있고요. 거기 찾기 및 선택 다 지금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찾기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컨트롤 F를 치면 됩니다. 컨트롤 F는 윈도우에 쓰는 기본 기능이고요. 모든 응용 소프트에 다 동일하게 동작하는 기능이다. 찾기 기능 아래 한글에서도 되고 파워포인트도 되고 다 이거 됩니다. 컨트롤 F 딱 누르면 찾기 창이 바로 이렇게 열립니다. 찾기 창에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다 찾기와 바꾸기를 같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으로는 찾기를 수행하고요. 거기에 이게 된다 그러면 바꾸기 기능도 꼭 늘 옆에 붙여놓습니다. 내용은 쉽습니다. 찾을 내용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텍스트나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텍스트나 값을 입력하고 어디 있냐? 여기 모두 찾기, 다음 찾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지? 모두 찾기가 찾으면 되는데 모두라는 게 그럼 목록을 만들어 보여준다는 소리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목록으로 표시가 한다는 거고요. 이거 하면은 찾아가서 워크시트 안에 특정한 위치에 딱 마우스 선택한 것과 동일한 형태로 딱 셀렉트가 되어 있게 됩니다. 다음 찾기를 클릭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나 값이 처음 나타난 셀로 이동을 하고요. 또 다음 찾기를 누르게 되면 두 번째로 나타난 셀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모두 찾기 기능은 조금 이따 예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기능의 단축키 뭐라고 그랬죠? 컨트롤 F. 자주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F,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 컨트롤 Z, 컨트롤 F. 이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좀 쓸 줄 아는 친구들은 F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는 많이 하는데 F는 조금 그거보다 완전 생초보, 그러니까 조금 단축키를 처음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컨트롤 Z, 컨트롤 F. 그게 같은 레벨 수준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컨트롤 F 기억합시다. 찾기 봅시다. 예, 찾기 기능 연습하고 있습니다. 찾기 기능 연습. 아까 만든 거 있죠? 대리점별, 상반기 대리점별 판매 현황이란 요 표를 갖고 기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획이란 말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걸 제대로 찾아내는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단축키 컨트롤 F를 누르게 되면 이 창이 제시가 되고요. 거기다가 요 찾을 내용에다 제 계획이라고 하고서 다음 찾기를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 전체 셀이 딱 선택돼서 표시가 됩니다. 예, 그렇게 찾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찾기 눌러보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 계획이란 말이 또 있나? 없죠. 그럼 계속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또는 다 찾았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느 게 좋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예, 찾기 기능 아주 쉽네. 이 창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컨트롤 F. 컨트롤 F를 누르면 이 창이 나오고 창에다 찾고자 하는 텍스트 내용 또는 값, 식. 식도 될까? 예, 어쨌든 돼요.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봅시다. 내 말을 100% 믿는 친구들이 있을까? 있겠죠. 오케이, 해봅시다. 지금 찾기 기능 해보고 있고요. 단순 찾기 해봤습니다. 예, 찾기 기능에서 이제 모두 찾기를 누른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수량으로 바꿉시다. 아까 계획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수량이라고 하면 수량 한 두 번쯤 나오거든요. 판매 수량, 계획 수량. 그래서 이걸로 다음 찾기 해보면 딱딱 찾아다니는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모두 찾기를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모두 찾기를 딱 누르게 되면 이 창이 밑에 요만큼 추가가 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모두 찾기를 누르게 되면 수량이라고 입력을 한 후 모두 찾기를 누르게 되면 밑에 이 워크시트 안에 들어있는
수량이랑 글씨가 들어있는 셀의 위치를 이렇게 이 이 시트에 워크시트죠. 거기에 요 셀에 요 말에 들어있어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갑하고 수식으로 구분되는 거 수식도 찾을 수 있다는 소리네. 근데 주소가 왜 절대 주소로 절대값을 해야죠. 상대 주소가 아니니까. 명확히 표시하려고 요거는 고유한 범주야. 여기 있어.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오케이? 모두 찾기로 하면 전체 목록이 제시가 되고 목록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위치로 가서 가르쳐 줍니다. 아니면 다음 찾기를 누를 때 돌아다니면서 그 순서대로 찾아갑니다. 게이트가 많을 때 찾아쓰기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계획 수량, 꼭 수량, 셀 하나에 수량이란 말만 들어있는 걸 찾은 게 아니라 다른 문장 속에 삽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찾아낸다는 것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꼼꼼하게 찾아냅니다. 찾기에서 문장 안에 들어있는 것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결과창을 보니까 특이한 점은 갑하고 수식도 찾아주는 것 같아. 그리고 모두 찾기 했을 경우 이렇게 목록으로 표시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고, 여기 보면 개수가 나오거든요. 화면이 무장전 커지는 건 아니니까 100개쯤 있는데 2개 나오다가 2개밖에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가 표시된다는 것도 꼭 신경 써서 봐주기 바랍니다. 찾기 기능 모두 찾기 지금 해봤습니다. 요번에는 찾기 기능인데 아까는 텍스트를 했죠. 요번에는 C3이라고 넣겠습니다. C3이라고 넣으면 이게 텍스트 내용인지 수식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어떤 문장 속에 C3은 C2 다음에 나오는 셀 주소로 이런 문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옵션을 딱 클릭하게 되면 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크게 신경 쓸 게 없는데 찾는 위치가 위치? 수식이냐 갑이냐 이거예요. 갑 일부 구분을 해놨죠. 좀 애매하게 도는 요소가 있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수식에서 찾을 거냐 갑에서 찾을 거냐인데 결론은 둘 다 같습니다. 거의. 일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나도 좀 억지로 내가 뭐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점검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경우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수식으로 C3라고 했을 때 한번 돌려본 거거든요. 그때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C3라 그러면 요 수식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죠. 여기를 뒤져봤더니 요 화면 확대해 보면 요 잡아당기면 더 커집니다. 거기에 C3란 말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는 180이라고 넣었습니다. 180. 우리가 만든 수식에 보면 180도 있고 2180도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문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 속에 들어있는 문자도 찾아냈잖아요. 숫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 거거든요. 수식은 그럼 C32를 치면 나오나? 그것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난 C3을 했는데 C3을 검색한다고 그러면 C31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는 C300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게 포함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프로그래머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아주 공통적인 거, 평범한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물론 이제 이상한 거 짜는 놈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C3를 찾는 게 C3만 찾을 거예요? C31, 32, 34 이것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한 대로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을 틀리면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고요.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거 스스로 해요. 그 다음에 갑으로 한 경우인데 갑으로 했을 때는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되는 요 셀만을 가지고 해야겠죠. 요 값만을 갖고 하겠죠. 봤더니 180에서도 180을 찾았고요. 2180에서도 180을 찾았습니다. 숫자에도 그 숫자가 그럼 2180 말고 1803이라고 했으면 이거 찾아낼까요? 안 찾아낼까요? 이거 기준이라면 이것도 찾아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180이면 2180도 찾았잖아. 그러면 1803이면 찾아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찾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연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확인해 본 그 결과랑 똑같은 생각을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찾기에서 옵션 기능을 써가지고 아까는 모두 찾기 기능과 다음 찾기 기능을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옵션 기능을 이용해서 찾는 위치가 수식인 경우하고 갑인 경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꼭 직접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요번엔 이거 뭐지? 아까랑 비슷해 보이는데, 요번엔 서식입니다. 어? 서식이 뭐지? 예, 그 셀을 꾸미는 것들이죠. 폰트라든지 배경 색깔이라든지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지? 콤마, 퍼센트 이게 다 서식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일부러 아까 그 데이터에다가 내가 이 두 부분 단순한 거 먼저 해봤습니다. 여기다 노란색 배경을 채우기 노란색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노란색 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노란색을 집어넣고요. 어허. 그리고 찾기 바꾸기를 눌렀습니다. 누르고 나서 뭐 갑이든 뭐 식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 오른쪽 어느 걸 먼저 볼까? 예, 예. 여기 오른쪽 요 서식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는 여기 찾으려면 아무것도 안 넣어줍니다. 서식을 찾을 거니까 서식은 표현 양식이잖아요. 내용이 아니고 여기는 빈 상태로 서식을 누른 다음에 들어가서 채우기로 요 설정을 하면 미리 보기가 설정이 됩니다. 없으면 서식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아까 그냥 넘어가서 안 봤는데 앞 페이지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서식에서 배경 색깔 노란색으로 채우기 얘랑 똑같은 색 해야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더라도 얘는 다르게 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찾기 또는 모두 찾기를 한번 눌러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찾기를 누르면 처음에 셀이 여기 머무르고 그 다음에 여기 머무르면서 배경 색깔이 노란색을 얘가 찾아냅니다. 그리고 모두 찾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목록을 여기다 표시를 해주죠. 그리고 요 셀이 B의 5번째하고 E의 6번째가 이거랑 같은, 즉 바꾸게 하면 이 내용을 다 본다는 거죠. 이 내용을. 내용도 보고 서식도 본다는 거예요. 엑셀이 참 대단한 거예요. 좋게 보면은 야 그러면 셀 안에 정보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구나. 값이나 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표현 형식, 표시 형식, 서식도 셀 단위로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소리네.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내가 데이터 하나를 입력했을 때 저장되는 값이 데이터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겠네.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으로 커집니다. 와, 그럼 파일 너무 크진, 그런 거는 MS에서 알아서 잘 압축을 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건 서식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기 바랍니다. 서식, 셀 서식을 찾아낼 수 있다. 오케이. 좋은 기능인데 언제 써먹을지 좀 고민해 봐야겠네요. 오케이, 다음 가보겠습니다. 예, 요번에는 바꾸기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바꾸기 기능. 워크시트에서 텍스트나 값을 찾아서 새 값으로 바꾸는 경우거든요. 왜 제목이 안 나오지? 똑같습니다. 근데 단축키는 컨트롤 H를 씁니다. 홈 탭에 가서 찾기 선택하기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그 창에서 이 창이죠. 이게 뭐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 창에 요 다음 탭이 바꾸기죠. 우리 앞에서는 요 찾기 버튼 요 탭 눌러서 요 이런 걸 탭이라고 그래요. 견출지 같은 거 그걸 눌렀죠. 요걸로 직접 들어가고 싶으면 컨트롤 H를 누르게 됩니다. 찾기 바꾸기 대화 상자에서 찾을 내용 그리고 요걸로 들어가게 되면 창이 두 개가 열립니다.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 찾을 내용, 바꿀 내용이 나온다는 거. 이거 말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음 찾기를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보면은 모두 바꾸기, 모두 찾기, 다음 찾기, 즉 찾기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이 되거든요. 찾은 다음에 바꾸기 버튼 누르면 지금 선택된 그 셀만 값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모두 바꾸기 누르면 아까 우리 찾기에서 모두 찾기 있죠. 그 목록에 등록된 개들을 다 찾아가서 하나하나 다 바꿔주기 작업이 자동 수행됩니다. 좋은 방법 아닙니다. 초보자들은 모두 바꾸기 함부로 누르지 말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거든요. 바꾼 다음에 뭐가 바뀌었는지 정리해주는 놈은 없거든요. 그렇죠?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모두 바꾸기보다는 가능하면 초보자들은 찾아 바꾸기 하나 다음 찾고 바꾸기 눌러주고 다음 찾고 바꾸기 눌러주고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바꾸기 기능은 찾기 창에서 그 옆에 있는 탭을 누르면 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찾을 데이터가 바꿀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바꿀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한 번에 눌러버리게 되면 원치 않은 결과, 즉 이 말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계획이란 말이 정확히 어딘지 확인도 안 하고 바꿔버리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초보자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찾기 누르고 바꾸기 누르고 다음 찾기 누르고 바꾸기 누르는 방식으로 해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혼자 중얼거렸지만 오케이? 바꾸기 기능 모두 바꾸기는 함부로 누르지 말아라. 오케이? 알았죠? 찾기와 바꾸기 중에 바꾸기 기능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직접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H고요. 그랬더니 이 창이 나왔어요. H를 누르면 바로 바꾸기가 선택된 상태로 나옵니다. 여기다 계획이라고 듣고 목표라고도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계획이나 목표나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니까 계획을 목표로 바꿔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찾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셀이 마우스 커서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바꾸기를 누르게 되면 이 목표 수량은 계획 수량은 목표 수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꾸기 버튼 눌렀을 때 바뀝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고요. 단순하네. 아까도 얘기했죠. 모두 바꾸기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보자 실수하는 겁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바로 누르면 되죠. 작업을 여러 개 수행하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들이 대부분은 되돌리기 컨트롤 Z 기능 한 10번 정도, 아마 옵션 바꾸면 더 달라지겠지만 한 10번 정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엑셀 작업하다 보면 복사하고 붙여놓고 식 집어넣고 이런 작업을 굉장히 빨리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거든요. 10번 뒤는 금방 지나갑니다. 10번 작업 개수가 10개는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바꾸기 하면 아까 깜빡 잊고 바꾸기를 잘못 수행했을 경우 컨트롤 Z로도 복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몇 번 강조했습니다. 모두 바꾸기 누르지 맙시다. 가능하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앞에 거 작업을 하는데 앞에 모두 바꾸기 작업을 했는데 이런 에러가 나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내 화면을 꼼꼼히 본 친구들은 아마 바로 직전 화면에서 오류가 안 났을 겁니다. 직전 화면이 뭐였죠? 계획, 목표 이거이죠. 지금 실습을 정상적으로 따라온 친구라면 이런 에러가 났어야 됩니다. 이 에러가 안 났다는 소리는 눈으로만 공부하는 애들인 거 알죠, 내가?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지금 강의 설명을 하면서 여기 서식을 설정한 상태로 이 값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내용도 찾고 이 서식도 맞춰준다는 거죠. 그 서식에 맞는 데이터만 골라내다 보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계획은 여기 들어있는데 서식은 여기 적용되어 있잖아요. 하나도 못 찾는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서식 누른 다음에 창이 열리면 오른쪽 아래 가면 지우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설정된 서식 없음으로 얘가 설정된 서식 없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도 초보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골탕 먹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식도 찾기가 되기 때문에 서식을 설정한 경우는 꼭 서식 버튼 누르고 그 나온 창이 좀 큽니다. 오른쪽 밑에 가면 지우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냥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서식을 설정했을 때만 이 지우기 버튼이 살아납니다. 이거 꼭 눌러줘야 됩니다. 알았죠? 이거 안 눌러주면 계속 이 에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서식이 없습니다로 만들어 놓은 이후에 계획을 목표로 바꾸려고 다음 찾기 누르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바꾸기 눌러주면 내용이 바뀐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서식 설정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래요.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경험해 보고요. 그래도 모두 바꾸기가 힘들다고는 이야기했지만 모두 바꾸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뭘로 바꿀까? 원래 데이터는 여기가 계획 수량, 판매 수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거를 수량을 물량으로 한 다음에 이거 다 누를 필요 없습니다. 하고서 그냥 바로 모두 바꾸면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결과가 나오는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물론 앞에 서식 설정하고 이 노란 서식 다 제거됐어야 돼요. 자동으로 따닥 바뀝니다. 바뀐 다음에 몇 개 바뀌었다는 얘기도 거의 안 합니다. 상태줄에 나타나나? 상태줄 왼쪽 아래에 보면 몇 개 바꿨습니다.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하고 화면을 캡처했네. 여러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찾기 바꾸기 모두 바꾸기도 꼭 한번 눌러서 실행하는 거 보라고 억지로 하나 만들어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모두 바꾸기 조심스럽게 사용하라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찾기 기능에는 서식 찾기도 된다는 신기한 기능. 값만, 텍스트, 숫자, 수식, 서식도 된다는 거, 이 네 가지가 다 된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습 예제를 또 하나 제시했습니다. 찾기와 바꾸기는 해버렸는데 이거는 뭐 할 게 있나? 워크시트에 어떤 텍스트나 값의 위치를 알고 싶거나 특정 텍스트나 값을 이게 뭐야? 말이 좀 꼬였죠? 하여간 특정 위치나 값을 알고 싶을 때 찾기 연산을 수행을 한다. 찾기 기능을 쓴다. 그 소리입니다. 또 바꾸기 작업은 찾기를 수행 후에 하는 것이 좋다. 왜?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런 말도 꼭 기억해 달라는 거죠. 아까 그 데이터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이 워크시트에서 수량이라는 텍스트 찾는 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또 180이라 숫자입니다. 숫자. 180에 어디 들어갔지? 아, 여기 2180, 여기도 180이죠.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 C3가 누구지? 얘네? 이 수량이 누가 쓴 거지? 이 수량 누가 썼을까요? 또 한번 찾아보시죠. 주소를 수식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서 이걸 불렀었는지 이런 내용을 꼭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답을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앞에 설명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앞에 설명을 제대로 듣고 왔으면 아무 어려움 없이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과제로 제시할게요. 예, 앞에서 설명한 문제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했던 거 한번 가볍게 실어놨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고요. 예, 180을 찾아라 문제입니다. 180,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시를 했고요. 요거는 1500을 찾는 경우입니다. 1500이 한 곳밖에 없구나. 예, 1500 찾는 경우입니다. 1500이 한 번만 들어가나?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180을 찾아라 했을 때 수식으로 찾는 경우하고 값으로 찾는 경우가 틀리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180을 집어넣고 수식으로 찾게 되면 수식상으로 보면 180은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잖아요. 수식이 둘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2180만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수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여기 표현된 이 180은 수식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결과잖아. 값이잖아. 결과값이잖아요. 그래서 수식을 검색할 때는 이 값은 발견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 수식은 증감이니까는 뭐 식으로 놓겠죠. 뭐라고? 그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값이라고 했을 경우는 값으로 했던 연산된 결과를 갖다 쓴다는 거죠. 수식은 이렇게 들어있지만 이거의 결과값은 이게 되는 거죠. 즉, 요 값과 요 값의 차이를 명확히 빨간색으로 할까? 이 값하고 이 값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값과 수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정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헷갈려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1500을 넣는 경우 수식으로 했습니다. 수나 식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1500, 여기 1500 두 개가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여요? 꼭 이거 조심해서 쓰라는 겁니다. 앞에 연습 문제, 실습 문제가 이런 걸 좀 점검해 보라는 의도로 냈던 문제거든요. 꼭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18이라는 숫자가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입력되는 경우, 숫자로 입력되는 경우, 수식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숫자로 입력될 때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부분적으로 여러 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한번 찾기 기능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찾기 옵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18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서식에 적용되지 않은 상태, 이거 서식 적용이라며, 근데 없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옵션을 해갖고 수식으로 설정을 했죠. 수식으로 설정을 돌려봤더니 다 나옵니다. 다 잡힙니다. 수식이면은 보자. B3도 잡히나? B3도 잡히더라고요. 이거 값이 아니라 수도 되고 식도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수요, 값 해가지고, 요거.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렇게 수식을 보려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따로따로 입력한 거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하죠? 컨트롤, 수식 보는 방법이 뭐죠? 물결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입력한 다음에 앞에서 배운 내용, 이거를, 아니다. 요거만 복사해서 요 셀로 와서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한 다음에 값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만 들어갑니다. 요거 선택하여 붙여넣기 꼭 해보기 바랍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값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식을 보이게 컨트롤 물결 치면 다시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설정하고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어쨌든 18이라는 숫자가 다 들어가네. 그럼 이 두 값이 똑같이 나오겠네. 안 그래요? 값에서도 나오고 이게 좋은 예가 아니네.
요거 있죠? 요렇게 한번 바꿔보죠. 요거. 18을 만들기 위해서 18 곱하기 2를 했는데 요걸 갖다가 는 3 곱하기 6으로 해봐요. 3 곱하기 6. 아, 이럴 때 생각이 난다니까 꼭. 3 곱하기 6으로 하게 되면은 수식으로 찾았을 때하고 값으로 찾았을 때 결과가 틀리게 나올 겁니다. 수식으로 찾을 때는 10개가 아니라 9개가 나올 것 같고요. 값으로 찾을 때는 결과니까 얘는 10가지 경우가 찾기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생각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측컨대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런지 요걸 3 곱하기 6 는자 붙습니다. 여기 3 곱하기 6으로 했을 경우 이렇게 틀린 결과가 나온다는 거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찾기 기능에 옵션 쓰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찾기의 옵션 기능에 저렇게 데이터 내용 중에 찾고자 하는 수식과 값, 그 차이점, 미묘한 차이점 한번 이해해 보라는 거거든요. 자주 쓰냐고요? 안 써요. 예, 실습 문제 제시합니다. 앞에서 연습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거 한번 연습하고 아마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과제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결과는 그냥 똑같은 건데 아래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바꾸기 연산을 연산을 이용해서 아래 문제를 수행하랍니다.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낸 다음에 여기서 요구한 대로 1500을 200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실행을 해보고요. 또 180이라는 숫자를 888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상대 주소 C3를 99라는 값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바꾸고 싶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바꾸기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를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과제 들어갑니다. 과제 제시됩니다. 기억하세요. 예, 다 했네. 우리 지금 찾기하고 바꾸기 기능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는 아니죠. 찾을 때는 컨트롤 F 이거 쓴다고 그랬죠. 바꾸기 기능 컨트롤 H 쓴다고 그랬고요. 그때 사용된 내용 중에 특이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그 내용들 꼼꼼히 실습을 통해서 익혀주기 바랍니다. 예, 이제 남은 거는 사용자 지정 목록하고 워크시트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부담이 없겠죠? 예, 쉽습니다. 한 번씩 해보는 거고요. 알고 있으면 좋고 실제로 이 기능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알아야 됩니다. 끝 아닙니다. 요 다음에 이게 나오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을 탈핑쯤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Q&A인가 이게? 예, 나오는데 다음에 또 영상이 하나 있는데 마저 가볍게 보고 끝내주기 바랍니다. 예, 이 영상 중에 빠른 채우기 기능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빠른 채우기. 빠른 채우기가 뭐였었죠?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빠른 채우기와 어디가 있냐? 빠른 채우기하고 지금 자동 채우기 기능의 차이점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빠른 채우기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규칙을 부여하고 규칙에 맞춰서 동일한 값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한 이후에 쓸데없이 이렇게 이쁘게도 꾸며보고요. 그리고 이거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 놓고서 데이터에 보면 빠른 채우기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유수봉에서 수봉이라는 걸 비교해 갖고 뒤에 두 글자네 그 규칙으로 여기를 자동으로 채워버립니다. 이런 걸 빠른 채우기라고 합니다. 데이터, 동일한 규칙하에 데이터를 재편집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오케이. 여기 U라고 했을 경우도 물론 왼쪽에 있는 거 기준으로 주로 합니다. 범위 잡아주기에 따라 좀 틀려질 수 있지만 U라는 걸 갖다가 설정하고 여기서 데이터에서 빠른 채우기 눌러주게 되면 이 데이터에서 U자 기준으로 앞에 있는 첫 글자는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양대 국문과 선결대 영문과가 있을 때 여기다 국문과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여기서 뒤져서 일단은 이 데이터가 있는 셀을 먼저 뒤지는 거죠. 그리고서 분석을 하죠. 원래 있는 데서 찾아봤더니 뒤에 있는 세 글자네. 보통 이제 글자 수보다는 쉼표나 아니면 빈칸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빈칸 다음에 나오는 글씨를 가져갔네로 합니다. 그리고서 채우기 데이터에 빠른 채우기 눌러주면 이렇게 뒤에 빈칸 뒤에 있는 내용들만 잘라서 입력을 하죠. 이런 거를 빠른 채우기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적 있죠? 기억나죠?
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자동 채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기능은 뭐죠? 자동 채우기가 예, 일을 갖다 쭉 하면 복사가 되죠. 여기서 눌러서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면 숫자가 일씩 증가가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건데 숫자는 산술적 연산이 가능하지만 이런 월요일 이런 건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걸 복사하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요일별로 나와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랬죠? 자동 채우기라고 했어요. 자동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아 그거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야 이러는 거죠. 먼데이 다음에도 먼데이, 투데이, 웬즈데이 영어 요일을 차례대로 쭉 집어넣어 줍니다. 오 맞아 해봤어 알죠? 예, 월로 된 영어로 된 월 이름도 마찬가지로 복사가 가능합니다. 기억하죠? 이거 했던 거요. 그리고 그 날짜 같은 경우도 복사했을 경우 연속 데이터 채우기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일 단위 채우기, 또 월 단위 채우기, 연 단위 채우기란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옵션을 어떻게 바꿨냐에 따라서 날짜만 증가되거나 월만 증가되거나 아니면 연도만 증가되는 자동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 이런 게 있었다는 거 복습하는 겁니다. 왜 하냐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자동 채우기 이게 어디서 불려온 거냐는 거죠. 아,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거 없습니다. 다 사용자나 프롬 개발자가 다 설정을 해준 겁니다. 이거 설정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2시간이 좀 빡빡할 것 같아갖고 2시간 30분이 넘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앞에다 좀 집어 넣습니다. 예, 빠른 채우기와 자동 채우기 기능 차이점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찾기하고 바꾸기 기능 설명했습니다. 찾기 기능 단축키가 뭐였죠? F. 뭐 F죠? 컨트롤 키 F죠. 예. 그리고 바꾸기 기능은 컨트롤 키에 H죠. 근데 함수 봐. 찾기에서 바꾸기 하잖아. 그럼 이거 모르고 이것만 알고 있어도 되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됩니다. 바꾸기 기능 설명할 때는 찾기 할 때 수식하고 값처리 기준을 옵션 설정하는 것 때문에 몇 가지 얘기한 게 또 있었죠. 예, 그거 좀 신경 써서 들어주기 바라고요. 바로 직전에 내가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다음 시간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바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리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뭘 배울지 궁금증 유발시키려고 했는데 아마 귀찮아할 것 같고요. 어쨌든 예, 지금 학습한 찾기 바꾸기 기능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끝나겠습니다.